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산줄기 너머로 어둑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몰락 양반가의 마지막 자손인 선비 이현우는 과거를 보러 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허름한 갓에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보이는 도포를 입은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굳건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현우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곧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이 흠뻑 젖어버렸지요.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현우는 서둘러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나무뿐이었고 길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섬광을 내뿜었지요. 현우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간신히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누구 안 계시오? 마을 어귀에서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빗소리 사이로 한 농부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비 나으리, 이 폭우에 어찌 이 길을 가십니까? 길을 잃었소. 하룻밤 묵어갈 곳이 있겠소? 농부는 난처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대부분의 집은 이미 문을 굳게 닫고 있었지요. 글쎄올시다. 이 마을에는 변변한 주막도 없고 동네 밖에 무당집이 하나 있긴 하옵니다만 무당집이라도 괜찮소. 어서 일러주시오. 농부는 주저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제야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지요. 저 산길로 조금만 더 가시면 외따로 떨어진 집이 하나 보일게요. 거기가 무당권 씨가 사는 곳입니다. 하나 선비 나으리, 그 집은. 농부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농부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초가집이었지요.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초가였습니다. 하지만 문 옆에 걸린 오색 천과 방울들이 이곳이 보통 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다시 한번 소리치려던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지요. 창백한 얼굴에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권월선이었습니다. 누구시오?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소. 월선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도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묵어갈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부디 도와주시오. 이 어둠과 비 속에서 어디로 가란 말이오? 월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또다시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고 번개가 세상을 환하게 비쳤지요. 그 순간 현우의 얼굴이 번갯불에 드러났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월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나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떠나셔야 합니다. 고맙소. 현우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단정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무수한 부적이 붙어 있었고 작은 제단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지요. 현우는 그 광경에 조금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월서는 마른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옷을 말리시지요. 저쪽 방을 쓰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겠소.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어 걸어두었습니다. 월선이 건넨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그제야 몸이 좀 풀리는 듯 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어댔습니다. 현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했지만 깨끗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벽에 걸린 부적들이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주문들이 어둠 속에서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당이라 하였지. 어쩔 수 없는 일이로다. 현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주문 소리가 뒤섞여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어댔지요. 현우는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였지요. 월선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리듬을 타고 흘러나왔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듣고 있던 현우는 문득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지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월선이 제단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소복 차림 그대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손놀림은 정확했고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양반과 규수가 제례를 지내듯 조심스럽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런 몸가짐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현우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배운 바가 있는 사람의 흔적이 묻어났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월선이 주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잠을 못 이루시나 보오. 물을 좀 얻으려 했소. 월선은 일어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구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월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칠게요. 그러니 편히 쉬십시오. 말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양반과 아씨 같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더욱 궁금해졌지요. 하지만 더 묻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우가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바람에 제단 위에 종이 한 장이 날아떨어졌습니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이었지요.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권가 재산 목록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현우가 미처 더 자세히 보기도 전에 월선이 재빨리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함부로 보지 마시오. 월선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요. 죄송하오. 그저 바람에 날린 것을 주었을 뿐이오. 들어가 쉬십시오. 월선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누운 현우는 잠시 전 본 것을 곱씹었습니다. 권가라는 성씨, 재산 목록이라는 글자, 그리고 월선의 예사롭지 않은 몸가짐.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인임이 분명했지요. 저 여인은 단순한 무당이 아니로다.
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월선도 재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주운 편지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오래전 아버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이미 빛바랜 종이였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가문의 흔적이었습니다. 월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를 들인 것이 잘한 일인지 후회가 밀려왔지요. 혹시 저 사람이 관아와 관련된 자는 아닐까? 혹시 자신의 과거를 캐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저 사람 눈빛은 맑았다. 해칠 사람 같지는 않았어.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을 경계하고 멀리했지요. 한때 양반가의 규수였던 자신이 이제는 마을 밖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손에 남은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문이 몰락하던 날 생긴 상처였지요. 관아 사람들이 집을 뒤지며 재산을 빼앗아 가던 날 그녀는 어머니의 비녀함을 지키려다 손을 베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불타는 집, 울부짖는 어머니, 그리고 냉소를 지으며 떠나던 관아 사람들. 월선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다. 월선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천둥이 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현우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깨어났지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푸른 기운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로구나. 현우는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에 남는 것은 슬픈 눈빛을 가진 월선이었지요.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땅에서는 축축한 기운이 피어올랐지요. 현우는 월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소. 월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동안 월선은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을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배가 고팠던 현우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 안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농부들이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손님, 여기 국밥 나왔소. 주모가 뜨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현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런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무당 말이여. 참 기구한 팔자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원래는 양반댁 규수였다던데. 현우는 슬쩍 옆을 힐끗 보았습니다. 나이든 농부 둘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예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지 않았나? 쉿, 함부로 말하지 마. 관아에서 싫어한다고.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우는 국밥을 먹는 척하며 계속 귀를 기울였지요. 그래도 참 안 됐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다니. 세상 일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뭐. 현우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월선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했지요. 무언가 큰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듣고 싶었지만
두 농부는 이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교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내오너라. 사내의 목소리는 컸고 거만했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현우는 주모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오? 장도영 나리십니다. 현감 어르신의 신복이시지요. 주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장도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장도영은 주막 안을 둘러보다가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다가와 웃는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어디서 오신 양반이시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오. 그러시오. 그런데 어젯밤 어디서 묵으셨소? 장도영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현우는 왠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지요. 동네 밖 무당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소. 순간 장도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요. 아, 그 여인 집에서 말이오. 장도영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그 무당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 여자 때문에 흉한 일이 많았다오. 무슨 말씀이시오? 예전에 그 여자 집안 때문에 마을에 큰 화가 있었소.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온 집안이 풍비박산났지. 그 여자만 겨우 목숨을 부지했을 뿐이요. 장도영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요. 영모라니, 그것이 사실이요? 물론이지. 관아 기록에 다 남아있소. 그러니 선비 나으리께서는 그런 집안 사람과 엮이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장도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소. 명심하시게. 장도영과 그의 부하들이 주막을 나가자 주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식은 국밥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저자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 월선을 향한 적대감이 너무도 노골적이었어. 현우는 장도영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증오와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간사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구나. 월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우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과거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월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장도영의 경고가 오히려 현우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억울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아침에는 높이 떠올랐고 현우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월선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였지요. 아침에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으니 월선이 의아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두드리자 월선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찌하여 다시 오셨소? 주막에서 장도영이라는 자를 만났소. 월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현우를 안으로 들였지요. 그자가 무슨 말을 했소? 월선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장도영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월선은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그자와는 엮이지 마시오. 결코 좋을 것이 없소. 월선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집안에 대해 알고 싶소. 묻지 마시오.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니오. 월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지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월선의 집에 머물렀지요. 월선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재단에서 굿을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현우는 문득 목이 말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현우는 살짝 열린 방문을 보았습니다. 월선의 방이었지요. 안을 들여다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달빛에 비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그 위에 헝겊으로 싼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요. 현우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재단에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괴짝 옆에는 작은 문패 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현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권씨 가문. 글씨는 오래되어 발에 있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헝겊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조각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편지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월선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을 것이다. 억울하지만 이것이 우리 집안의 운명인가 보구나.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월선 아버지가 쓴 편지였지요. 그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도영이라는 자가 우리 재산을 노렸다. 영모라는 거짓 죄를 씌워 관할을 움직였구나.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도영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오? 뒤에서 월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요. 월선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요? 월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오. 하지만 이것을 보니 장도영의 말이 거짓임을 알겠소.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이미 끝난 일이오. 월선은 편지를 거두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당신의 본명은 권월선이 아니오? 현우의 질문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나는 권씨 집안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요. 월선은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월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 전이었소. 장도영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 했지요. 아버지가 거절하자 영모라는 죄를 지어냈소. 관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집을 뒤졌고 아버지는 잡혀가셨소. 월선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들어주었지요.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소.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떠나셨지요. 재산은 모두 관아로 넘어갔고 그것은 결국 장도영의 손에 들어갔소. 그래서 이곳에 숨어 사는 것이오? 그렇죠. 나마저 없애려 했으니까요. 무당 행세를 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요.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는 월선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진실을 밝히겠소. 반드시 당신의 누명을 벗기겠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소.
이미 관아 기록에 모든 것이 남아있소.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소?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소.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소.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오랜 침묵 끝에 월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월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장도영의 죄를 밝혀내리라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과거를 포기하고 마을에 남기로 했지요. 월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전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선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장도영과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봐라, 무당년. 장도영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선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장도영은 비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미신을 퍼뜨려 백성들을 현혹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도영은 코웃음을 쳤지요. 잘못이 없다고? 내 놈의 집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느냐?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영모를 꾀한 집안의 자식이 감히 이 마을에서 버젓이 살아간다니 현감 어르신께서 매우 불쾌해하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잠깐.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도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현우를 바라보았지요. 오, 주막에서 본 선비 양반 아니신가? 아직도 이 마을에 계셨구려. 죄가 있다면 증거부터 대시오. 함부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법도가 아니오. 현우의 말에 장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증거라. 허허, 재미있는 양반이로군. 관아 기록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증거란 말이오? 그 기록이 진실인지 어찌 아시오? 백성의 말을 들어본 적은 있소? 현우의 질문에 장도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요. 감히 관아의 판단을 의심하느냐? 내 놈이 누구이기에 이런 무례를 범하는가? 저는 이현우라 하오.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보고 지나칠 수는 없소. 월선은 현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그만두시오. 나 때문에 화를 입을 것이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장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권씨 집안이 정말 영모를 꾀했다면 어찌하여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았소? 어찌하여 그 많던 재산이 모두 관아로 넘어갔소? 장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의 말은 전곡을 찌르고 있었지요. 입 닥쳐. 내 놈이 감히. 백성들도 의아해하지 않소?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버린 집안의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말이오.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영은 이를 갈았지요.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장도영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하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양반이었고 함부로 손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도영은 현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명심해라. 예전처럼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야. 그 말은 위협이자 자백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누군가의 입을 막았다는 뜻이었지요. 현우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이라 하셨소? 그럼 예전에도 누군가를 해친 적이 있다는 말이오?
장도영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가락으로 현우를 가리켰지요. 내 놈, 두고 보자. 감히 나를 건드렸으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장도영은 부하들을 이끌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지요. 월서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소? 이제 당신까지 위험해졌소. 괜찮소.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소.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월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도영은 무서운 자여. 현감의 신임을 받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를 두려워하지요. 두렵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는 없소.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아야겠소. 관아 기록을 살펴보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들어야 하오. 월서는 불안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지요. 현우의 눈빛에서 굳은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시오. 장도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이오.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소.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는 방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월서는 제단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우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권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었지요.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대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노인장, 잠시 여쭐 말씀이 있소. 김 노인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라고 했지요. 5년 전 권씨 집안에 대해 여쭙고 싶소. 순간 김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은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소. 관아에서 싫어하니까. 진실이 궁금할 뿐이요. 정말로 영모를 꾀했소? 김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권 진사 어른은 학식도 높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지. 영모를 꾀할 뿐이 아니었소. 그럼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소? 장도영이 그 집 땅을 탐냈지. 권 진사께서 팔기를 거부하자 어느 날 갑자기 관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소. 영모의 증거를 찾는다고 했지만 정작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현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김 노인은 계속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권 진사는 잡혀가셨고 얼마 후 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렸소. 그리고 집과 땅은 모두 관아로 넘어갔지. 그 재산은 어디로 갔소? 김 노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도영이 그 땅을 관아로부터 헐값에 샀다더군. 지금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엄청나다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현우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다녔습니다. 김불레라는 안악도 만났지요. 그녀는 권씨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권가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권 진사 어른은 어질고 너그러운 분이셨지요. 김불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날 장도영이 찾아왔습니다. 땅을 팔라고 했지요. 하지만 권 진사께서는 선산이 있는 땅이라 팔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며칠 뒤 관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뒤지고 장부를 가져갔지요. 아씨, 아니,
월선 아가씨는 그날 어찌나 우셨는지 김블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저희 종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월선 아가씨만 겨우 살아남아 저렇게 지내고 계시지요. 현우는 김블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아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5년 전 기록을 좀 보고 싶소. 아전은 의아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기록 말씀이십니까? 권씨 집안의 영모 사건 기록이요. 아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기록은 함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요. 법률 공부를 위해 사건 기록을 보고자 하오. 현우의 당당한 태도에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낡은 장부 하나를 가져왔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권씨 집안의 재산 목록과 몰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지요. 재산이 관아로 넘어간 날짜와 장도영이 그 땅을 산 날짜가 고작 사흘 차이였습니다. 그것도 시장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말이지요. 현우는 다른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영모의 증거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밀고자의 증언이라고만 적혀 있었지요. 밀고자가 누구인가? 현우는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아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소? 아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장부를 더 자세히 살폈지요. 그때 한 페이지에서 찢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글쎄요. 제가 맞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현우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앤 것이 분명했지요. 해가 저물 무렵 현우는 월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선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소? 현우는 하루 동안 알아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월선은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요. 역시 장도영이 꾸민 일이었구나. 증거가 부족하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서오. 당신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현우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본명은 권월선. 권씨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소.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지요. 현우는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 관아 장부의 이상한 점, 그리고 재산 이동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장도영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현우는 상급 관아에 올릴 소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지요. 그 순간이 바로 월선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장도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장도영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선비놈을 없애야 한다. 조용히 처리하도록 해라. 부하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월선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3명의 사내가 나타났지요. 이현우라는 자가 내 놈이냐? 현우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내들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장도영이 보낸 자들이구나. 말이 많으면 다친다. 얌전히 당하거라.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현우는 비록 선비였지만 무예를 익힌 적이 있었지요.
몸을 날려 첫 번째 사내의 몽둥이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셋이었습니다. 현우는 어깨에 일격을 맞고 비틀거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감히 누구를 치는 게냐? 큰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김노인과 마을 청년들이었지요. 그들은 현우를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선비 나으리는 우리의 은인이다. 물러서라. 사내들은 숫자에 밀려 도망쳤습니다. 현우는 김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소, 노인장. 괜찮소. 우리도 이제는 침묵할 수 없소. 장도영의 횡포를 더는 못 참겠소. 다음 날 현우는 완성된 소지를 들고 상급 관하로 향했습니다. 도 단위를 관하라는 관찰사가 있는 곳이었지요.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은 현우는 소지를 올렸습니다. 관찰사는 천천히 그것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탁자를 내리쳤지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장도영은 관찰사의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지요. 저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권 씨 집안의 영모 사건에 대해 조사하려 왔소. 조사관의 말에 장도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인데 무엇을 조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증거를 다시 살펴볼 것이오. 관아의 모든 장부를 내놓으시오. 장도영은 어쩔 수 없이 장부들을 내놓았습니다. 조사관은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재산 이동 내역을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권 씨 집안의 땅이 관아로 넘어간 지 사흘 만에 당신이 샀다는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산 것입니다. 시장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말이오. 그것도 당신이 현감의 신복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관은 계속해서 장부를 뒤졌지요. 여기 찢어진 페이지가 있어. 이것은 무엇이오?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조사관은 마을 사람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김노인과 김불레가 앞으로 나왔지요. 증언하시오.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소?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 진사는 영모를 꾀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장도영이 땅을 달라 했으나 거절당하자 거짓으로 죄를 씌운 것입니다. 김불레도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장도영이 관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권 진사께서는 잡혀가셨고 재산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지요. 장도영, 당신은 거짓 고발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그리고 그 재산을 가로챘소. 장도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소. 당신의 죄는 명백하오. 조사관은 즉시 장도영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장도영을 결박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잘됐다. 저런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해. 권 진사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현우는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월선은 이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정말 고맙소.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졌소. 이제 당신은 떳떳이 살 수 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장도영의 죄가 밝혀진 후
관아에서는 정식으로 권씨 집안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관찰사는 직접 월선을 불러 말했지요. 권씨 집안은 억울한 누명을 썼소. 이제 그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소.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지요. 관아에서는 권씨 집안의 본래 성씨와 이름을 기록에 바로잡았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마을 밖 무당이 아니라 권씨 집안의 마지막 후손으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빼앗겼던 재산 중 일부도 되돌려 받았습니다.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것이 많았지만 관아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했지요. 월선은 그 돈으로 낡았던 집을 고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제대로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월선을 두려워하고 멀리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어느 날 김불례가 찾아왔습니다. 아씨, 이제 떳떳이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다 현우 나으리 덕분이지요. 월선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마을에 병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월선을 찾아왔지요. 권 아씨, 우리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감히 찾아오지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월선은 흔쾌히 그 집을 찾아갔지요. 아이는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약초를 다려 먹이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지요. 고맙습니다, 권 아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월선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월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들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지요. 월선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을 해치지 않고 돕는 데 썼습니다. 한편 현우는 과거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일이 해결되자 미뤄두었던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현우와 월선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군요. 월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죠.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소.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소. 나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요.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큰 은인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당신은 이제 어찌하실 것이오? 현우가 물었습니다. 월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더 이상 옛일에 갇혀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도 되찾았고 이제는 남은 날을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마을 사람들을 돕고 제 능력을 바른 곳에 쓰겠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현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선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지요. 며칠 후 현우가 떠날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건강히 지내시오. 당신도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월선은 현우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부적과 약초가 들어있었지요. 길이 험하니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몸조리 잘하시라고 약초도 넣었습니다.
고맙소. 현우는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지요. 돌아오는 길이 있다면 다시 이 마을로 들르겠소.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요. 현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월서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하룻밤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로 남았지요. 해는 높이 떠올랐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집으로 돌아가 재단을 정돈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저주받은 무당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우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릴 것이었지요. 그날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